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홍선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매진할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일자리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할 거예요. 꼼꼼하고 알찬 정보를 오늘 제공을 해 주실 분인데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일하는 대한민국,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준비하신 거죠? 네. 멘트 외웠습니다. 네, 불철주야 네. 노력하고 계신 우리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 컨설턴트입니다.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 그래서 전해주실 거예요? 네, 요즘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사태로 모두가 힘든 이제 상황이지만 가장 힘든 건 아마 예술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나 전시 이런 것들도 다 멈춘 상태고요. 좀 일자리 감소 타격이 가장 큰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술인들 관련 일자리 정책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김원식 컨설턴트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오늘 바탕으로 해서 자세한 정보를 지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문화, 예술 쪽에 대해서 특히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숨이 나와요. 네. 예술인들 직격탄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일단 사람이 모이고 무대가 있고 공연이 있어야 수입이 있고 맞습니다. 창출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뭐 몇 개월째인가요? 지금 전면 스톱이 돼 있으니까요. 엄청 오래됐죠. 그렇죠. 겨울부터니까 반년 이상 지금 스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직격탄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타격이 큰데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984년 그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커스가 있습니다. 네. 아트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가 그쵸.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공연이 중단이 되면서 현재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파산보호 신청을 한 태양의 서커스는 직원 3,500여 명이 해고됐고 4,500여 명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무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한창 또 여름 휴가 많이 가시는데 이번 여름 휴가는 모처럼 또 국내로 네. 돌기 때문에 물론 그 점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언제쯤 또 해외에 나가서 이런 훌륭한 것들도 볼 수 있을까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아요. 어쨌든 예술가들의 일터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예술가들은 무대가 곧 일터인데 네. 일터가 거의 뭐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뭐 0인 상태로 몇 개월째 지금 네.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뭐 할 것 없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컨설턴트님께서 직접 취재를 해 오셨으니까 혹시 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에 대학로.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만나봤는데 네. 영상 만나보시죠. 저는 대학로에서 그 예술극장 나무아물이라는 소극장을 2013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저녁에는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을 공연을 했고 낮에는 이제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이라는 작품을 공연을 상설로 계속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2월 1일부터 이제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사랑은 비를 타고는 2월 중순부터 중단이 됐어요. 중단할 때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저희가 공연을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우들한테는 이제 5월부터는 다시 공연을 재개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좀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2월부터 이제 극장 임대료가 좀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자로 이제 극장을 접었어요. 그래서 5월부터는 다 철거를 했죠, 극장을.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공연장이 정말 많은데요. 높은 임대료 때문에 높은 대관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공연단체들이 사실은 제작비에서 대관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작 상황, 환경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 극장도 이제 문을 닫게 됐고 무대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사실 공연 단체들이 예술 단체들이 이제 무대를 잃었고 그래서 배우 스태프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은 상태죠.
워낙에 이제 단기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그런 작업자들인데 지금 뭐 사실 공연 외적인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포가 있어요. 사실 배우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본업이 사실은 그 무대인데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계속 너무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공포가 좀 있죠.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네. 무대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아르바이트로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배달의 아르바이트 이야기도 지금 하셨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 네. 상황은? 사실 최근 민간 단체들이 이제 자체 방역 강화 조치를 하면서 조금씩 공연을 재개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민간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티켓 판매 수익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재개를 해도 뛰어앉아야 되는 이유 그렇죠. 때문에 전체 좌석의 한 30% 정도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적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게 어느 걸 취해야 될지 참 그래요. 공연을 하는 건 물론 좋은데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객석을 꽉 채울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렇다고 다닥다닥 붙어 앉기엔 또 안전의 문제가 있고 네. 여러 가지를 좀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때야말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자체 방역을 조금씩 강화하면서 공연을 조금씩 이제 재개하는 곳도 생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뭐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좀 살펴볼까요? 예술인들의 고용 피해는 어느 정도예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전시 건수를 한번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추정해봤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공연 예술 분야는 823억 원, 그리고 시각 예술 분야는 666억 원, 그래서 총 1,489억 원 정도의 매출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관행을 봤을 때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피해는 5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술 자체가 직접적인 대면을 좀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진행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용 피해를 겪고 있고 예컨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다거나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을 이제 거절당하거나 또는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이런 형태의 지금 고용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의 통계 자료들을 좀 조합을 했을 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신 예술인들의 이제 고용 피해, 인건비 피해겠죠. 이거는 대략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포함해서 약 339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근데 사실 예술인 분들은 이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기보다는 사실 프리랜서의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는 따로 또 주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나 예술인 활동 증명 완료 이제 그 예술인의 통계를 활용해서 봤을 때 최소 244억 원에서 약 572억 원 정도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고용 피해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업체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어떤 고용 피해를 합쳐봤을 때는 약 583억 원에서 크게는 911억 원 정도까지 도 고용 피해가 있는 것으로 특히 6월 상반기에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네. 진짜로. 그렇죠. 사실 우리도 프리랜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남일 같지 않고. 힘들어요. 맞아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지는데 어쨌든 금방 이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지금 뭐 당장 하루 이틀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지 진짜 머리를 맞대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지원책들 분명히 있겠죠. 어떤 것들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발빠르게 지원책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청에서 청년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가지 추진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 공모였습니다. 네.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은요, 사업 연기, 발주 취소 등으로 일자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이제 고용을 해서 재난 극복 홍보 콘텐츠를 만들거나 프리랜서 작가를 고용해서 재난 속 시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프리랜서와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그러니까 언택트가 뭐 대세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역시나 이런 정책들이 있군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사업비를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침체된 문화예술 쪽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도 네.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지난 6월 3일과 7일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각각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3차 추경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네. 문체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759억 원을 편성했고요. 미술가, 예술가 8,436명에게 벽화와 조각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759억 원이고 미술가, 예술가 8,436명에게 네. 그러니까 제작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네. 겁니까? 규모는 해당 추경 계획에서 이제 공연 예술 인력을 3,000명을 채용을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파견하는 이제 지원 사업 예산 288억 원에 비해 인력과 금액 면에서 무려 3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3차 추경 계획에서 공공미술 작가와 신진미술인 지원에 42억 원을 책정했고요. 작품 공모와 설치를 통해 전시 취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작가 100명을 3단계 오디션 형식으로 이제 선발 지원할 것이며 신진 미술인들의 이제 미술품도 공개 구입해서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제 본 추경 계획에 이제 포함된 문화예술 분야는 디자인과 이제 미술이 유일한데요. 계획에 따르면 이 두 분야의 예술인이 본 지원에 포함된 이유들이 이제 재난 상황에 좀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뭐 힘들지 않은 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만큼 또 변화가 한창 또 시작된 시기이니만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좀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 지금도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문화예술계 자체도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자체나 이제 단체들도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아트센터 등은 이제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 정책 수립 후에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포스트 코로나와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나 아니면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과제, 뭐 팬데믹 현상이 공연 예술에 미친 영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자체 아트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이제 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요. K방역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방역극장도 이제 기대를 하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제 창작하는 모든 예술의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과 아트센터 등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힘든 시기일수록 예술의 가치는 높으며 팬데믹 현상이 이제 좀 주기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가 공연 예술 시스템이 이제 재구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도 네. 있잖아요. 사실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맞닥뜨린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몇 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기회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연은 뭐 공연장에서도 보고 온라인으로도 보고 좀 더 채널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애써서 긍정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다양한 예술인분들의 창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찾고 찾아 바로 이 정보 들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제도인데요.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는 도내 예술인, 예술단체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컨설팅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체 진단 및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0 경기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3년 미만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 혹은 예비 예술창업자고요. 전문 컨설턴트의 사업별 1:1 맞춤형 창업 컨설팅, 멘토링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알아볼까요? 지원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접수 방식은 메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예술사업체 혹은 예비예술창업자 5팀에서 10팀으로 결정될 예정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비용이죠. 이 비용이 바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예술사업체를 경영 중이시거나 예술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술인 단체 접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술인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모시고 직접 취재해 오신 문화예술계 정책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예술계 자체에서도 뭔가 정책만, 대책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스스로도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다양한 축제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전환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 미술의 경우에는 이제 아트 페어 그리고 무용이나 클래식 음악의 주요 축제들이 이제 취소되거나 뭐 연기되고 또 해외 이제 내한 공연들도 많이 이제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술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이제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를 선보이거나 아니면 국제 무용 축제들도 국내 아티스트들만으로도 이제 구성을 해서 공연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술계가 얼마나 취약한가가 좀 한꺼번에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된 어떤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피해들을 좀 조속하게 이제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국공립 문화시설도 제한적으로 이제 개방을 한 것은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문화시설과 예술인들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서 좀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 전시에 대한 창작이나 제작 지원,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다양한 좀 혁신적인 활동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조사 연구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작품들을 좀 구매해 주는 것에 대한 지원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는 왜 질본과 같은 그런 위기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제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위기 상황들이 어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파악하고 어떻게 새로운 대책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이제 전달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고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문화예술 분야에도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바이올린 연주를 한 연주자가 기록에 남아있대요. 예술가들이 사실 존재하는 위치는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매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가는 예술로서 어쨌거나 우리 일상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코로나지만 거리두기를 하지만 저희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카페나 식당에도 방문을 해서 어쨌거나 일상을 계속 영위해 나가잖아요. 그 안에 예술이 빠져있다면 사실 일상은 일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저희가 예술도 일상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방구석 콘서트라든지 네. 랜선 콘서트라고 하죠.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내 방에서 편하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돌파구를 좀 찾기 위한 문화예술계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내외 예술단체의 이제 무료 공연 영상과 방구석을 달굴 랜선 콘서트로 무대는 멈춰도 공연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언택트를 넘어선 온택트라는 개념까지 나와서 비대면 상황을 온라인 대면으로 극복하자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온라인 공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처음 발생해서 한창 우왕좌왕하던 시기에는 정말 올스톱이었잖아요. 네. 사실 그것보다는 어쨌든 무료 공연이나 좀 새로운 형식으로나마 공연이 이어진다는 건 긍정적인 면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무료일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들도 수익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BTS
BTS 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네. 같거든요. 어때요? BTS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BTS는요, 네. 지난 6월 전 세계의 75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로 무려 255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예술단체들도 온라인 생방송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세계의 여름을 좀 달구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한 단체는 온라인 공연의 관객이 360도 가상현실 앱을 이용해서 공연 현장에 관객이 직접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역할이 계속되도록 하려는 노력이니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BTS다. 네. BTS가 BTS했다. 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뭐 VR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방에 앉아서도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또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또 바람입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 지원금 규모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실까요? 네, 발맞춰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의 3차 추경 예산 45%에 해당되는 1,569억 원을 예술계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요. 예술인 창작 준비금의 232억 원, 그리고 7,725명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에 319억 원, 그리고 일자리 3,500여 개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759억 원, 그리고 예술인 8,500여 명 지원, 비대면 온라인 환경 지원에 311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면서 안팎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또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언젠가는 좋은 날이 또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팬데믹 사태를 맞은 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방역 면에서 선방을 하고 네. 있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해외 지원 사례는 어때요?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문화예술 피해 실태와 사례를 적극 조사해서 피해 규모를 체크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공연이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이제 스태프나 배우를 돕기 위한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에 다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은 똑같고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타개를 해 나가느냐, 누가 더 새로운 길을 좀 더 발빠르게 모색하느냐 이제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는 분명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직접 이제 취재하고 네. 알아보시고 지금 전달해주고 계시는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가 취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재현을 네. 하고 싶다, 필요해 보인다, 있을까요? 네, 사실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역사를 보면요. 라디오가 발명되고 확산된 이후에 방송국에서 녹음된 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라이브 음악 공연을 하던 음악가 다수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30, 40년대 미국 음악가 협회는 라디오 생방송 음악 연주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1950년대 초 이제 라디오의 생방송 음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악가들이 녹음한 음악 때문에 음악가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이제 비극적 아이러니인 셈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들은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천 명을 문화예술 단체에 파견하거나 온라인 공연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반년여 동안 이제 수입이 거의 끊어진 그 공연 예술가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는 좀 역부족인데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기초 생활비 수준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활동해온 이 소규모 예술 단체들이 바로 한류 예술의 이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면 이들이 다시 무대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우리 정부와 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동감하고 공감하며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문화예술계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뭐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이제 온택트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공감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을 때 공연 같은 걸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좀 힘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펭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펭수가 네. 그러더라고요.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은 힘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막연하게 네. 힘내십시오 하는 말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고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보면서 우리가 좀 버텨보자고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김원식 컨설턴트께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네. 문화예술인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참 힘든 점도 공감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프리랜서라고, 네. 예, 뭐 저희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저희보다도 더 이제 공연 업계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곧 지나갈 거고 네.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이나 정책들도 알아내고 또 이제 발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 계속해서 선보일 테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재미있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취업을 완성시켜드립니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